들어갑니다. 1문단. 원자에는 중심에 핵이 있고 핵 주위에 동심원처럼 퍼져 있는 특정 궤도들을 도는 전자들이 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이 궤도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에너지 준위 개념정의 나왔으니까 체크해 놓을게요. 궤도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부릅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표현 중요해요. 원자가 가진 특정한 몇 개의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므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쪽 궤도로,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 궤도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하길래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구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에너지가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자가 하나일 때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이지만 여러 원자가 모이면 여러 원자들의 궤도가 중첩되면서 원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원자, 핵을 둘러싼 궤도들끼리 이렇게 겹쳐지면서 중첩이 되는 거죠. 그 궤도가 중첩되면서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에너지 준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원자가 모여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예요. 상황에 뾰족가로 해놓을게요. 여러 원자가 모이는 경우. 이로 인해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이 아닌 일정한 범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 값이 범위로 표현된 것을 에너지 밴드라고 한다. 마찬가지 에너지 밴드라는 개념 체크를 하시면서 원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거고요. 여러 원자가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정한 값이 아닌 범위로 나타나는 에너지 밴드가 나타난대요. 보통의 물질들은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다.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발광 물질의 전자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뒤에 끊어갈게요. 에너지가 공급되면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쪽 궤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뒤에 그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로 인해서 다시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쪽으로 이동하며 에너지 값이 변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어서 커졌다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마이너스 시킨다.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밴드에서 낮은 에너지 밴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체크 계속 해주시고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밴드에서 낮은 에너지 밴드로 이동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변동폭이 특정한 값이 아닌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됩니다. 결론 동일하네요. 2문단.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고 변동폭에 따라 빛의 색이 다르다. 비례 반비례 관계 나왔으니까 화살표 표시하겠습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동폭에 따라서 빛의 색이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런데 물질의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지면 마찬가지 새로운 상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뾰족가로 하겠습니다. 물질의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물질의 전자에너지 준위 구조가 달라져 전자에너지 변동폭에 변화가 생긴다. 반도체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양자점이라고 하는데 개념정의 체크. 어쨌거나 얘도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진 입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변동폭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양자점이라고 하는데 양자점은 크기에 따라 다른 색을 띈다.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에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다.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다라는 이 정보를 여러분은 앞에 나왔던 이 부분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에너지 변동폭이 크고 방출되는 에너지도 크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클수록 푸른 계열의 빛을 내뿜는다라고 이어지는 거니까 마찬가지 푸른색에 똑같은 색깔로 연결을 해놓을 거고요.
작을수록 붉은 계열의 빛을 낸다, 반대면 반대이다 라는 뜻이니까 표시는 하지 않을게요. 이 문단 양자점이라는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3문단 발광 물질의 에너지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어려워진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네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앞으로의 목적은 발광 물질의 에너지 변동폭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인 거예요. 변동폭을 일정하게 해야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구현됩니다. 그런 고로 디스플레이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의 색을 합쳐서 특정 색을 만들어내는데 삼원색이 얼마나 원색에 가까운지가 화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삼원색이 원색에 가까울수록 화질이 높아지는 거고요. 화질이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 변동폭이 일정하게 조절이 되었다인 거겠죠.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고, 마찬가지 비례 반비례 관계 체크할게요.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근데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이 문단에도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 연결하면서 읽어주세요.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똑같이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을게요. 그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반대로 작을수록 파장이 긴데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자들이 넓은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에너지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이동하며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부분은 1문단에서 이미 읽었던 내용.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특정한 값이 아닌 넓은 범위가 된다. 이 때문에 나타내고자 하는 색의 파장뿐 아니라 비슷한 다른 색의 파장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다.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넓은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밴드에서 낮은 밴드로 이동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범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색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도 특정한 값이 아니라 넓은 범위가 되어버린다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빛의 파장을 뿜어내야 정확한 색을 발현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양자점은 이 문단에 있었던 양자점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자점은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좁은 범위의 파장을 갖는 빛을 낼 수 있다. 읽으시면서 바로 앞에 있었던 문제 상황과 대비된다 하는 거 납득해 주셔야 돼요.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에요. 인 거네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 마찬가지. 아주 좁은 범위의 파장을 갖는 빛을 낼 수 있어요. 빛의 파장이 넓은 범위가 아닙니다. 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정보 마찬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겠죠. 양자점은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어떤 에너지 밴드를 가질 거예요. 매우 좁은 에너지 밴드를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 넓은 게 아니라 매우 좁아진다 하는 이 중간에 숨겨진 맥락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그 외의 빛은 적게 방출함으로써 원색에 가까운 빛을 발할 수 있다. 원색에 가까운 빛을 발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질을 높일 수 있다인 거겠죠.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서 끊어져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독립된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편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위에 있었던 건 전자들이 특정 에너지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이동할 때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인 거고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의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전자의 에너지 변동으로 인해 열이 방출되면서 발광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열이 방출됩니다. 발광 효율이 떨어져요. 에너지 밴드를 갖는 발광 물질을 활용한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는
다른 파장의 빛이 뒤섞이거나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파장의 빛이 뒤섞인다는 말은 화질이 떨어지는 거고요. 열이 발생한다는 말은 발광 효율이 떨어지는 거여서 LCD는 이러저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 거예요. 그런데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현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뛰어난 화질을 구현하면서도 앞에서 읽었던 거 원색에 가까운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발열을 줄일 수 있어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마찬가지 양자점이 이러한 장점을 갖는 이유는요.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 이 지문에서 특히 산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양자점은 에너지 밴드 자체가 매우 좁다.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많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고로 발광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4문단, 양자점은 발광을 담당하는 코어를 덮는 단단한 껍질인 쉘, 주로 쉘에 붙는 유기화합물인 리간드로 이루어져 있다. 무기물로 이루어진 쉘은 온도나 습도에 의한 손상을 막아 발광 효율을 유지하고 양자점의 수명을 연장하며 리간드는 쉘에 붙어 안정화와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코어가 공기나 수분에 노출 될 경우 산화될 수 있고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색을 가진 물체에 빛이 닿아서 퇴색하는 현상인 광퇴색이 발생하여 양자점이 선명한 색을 띠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리간드와 쉘이 이러한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발광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게 코어고요. 그 코어를 보호해주는 게 쉘과 리간드구나라고 역할 정리해 주시면서 코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같이 체크를 해놓을게요. 코어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는 경우가 첫 번째. 공기나 수분에 노출이 되면 산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두 번째 케이스. 이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광퇴색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광퇴색이 발생하면 양자점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색을 띠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간드와 쉘이 코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자점과 같이 표면층이 중심부를 보호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는 많지만 양자점은 크기가 큰 입자들에 비해 특히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다. 이는 물체의 크기에 따라 부피와 표면적의 비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자점에서 특히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대요. 예를 들어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표면적은 부피는 1000, 표면적은 600이지만 한 변이 1m인 정육면체는 부피가 1, 표면적은 6이니까 즉 부피가 1000배 줄어들 때 표면적은 100배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피의 변화가 훨씬 더 크고요. 그에 비해 표면적의 변화는 작아요. 이처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때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낮은데 이로 인해 양자점의 코어가 안정적으로 재성능을 내는데 쉘과 리간드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일단 마무리되었고요. 우리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었던 내용 다시 보시면 양자점은 표면층이 중심부를 보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표면층이 쉘과 리간드가 될 거고요. 중심부가 코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쉘과 리간드라는 표면층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었어요. 표면층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표면적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로 이어지는 거였고요. 결국 그 내용이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라는 근거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그만큼 표면적에 해당하는 쉘과 리간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인 거고요.
코어의 재료로 사용되는 원소 중 하나인 카드뮴은 독성이 있는데 쉘과 리간드가 코어의 원소로부터 나오는 독성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건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추가되는 거예요. 코어 중에 카드뮴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독성이 뿜어나오지 않도록 보호할 수도 있다. 그냥 추가된 정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주된 정보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문단. 최근에는 카드뮴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대신 갈륨, 인과 같이 독성이 적은 원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갈륨과 인을 대체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양자점의 코어는 원소들을 섞어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갈륨이나 인은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약하다라는 문제가 있네요. 결합력이 약해서 반응성이 높은 물질을 첨가하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합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원소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이 3가지가 나온 거예요. 결합력이 약해서 결합시키기 위해 많은 조건을 우리가 구비해야 한다.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점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간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해결책은 결국 리간드에 있습니다. 인 거네요. 코어 자체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코어를 감싸는 리간드를 활용해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주겠죠. 여기까지 지문 다 읽었고 문제 풀러 갑시다.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하나의 원자 안에서 전자는 특정한 값의 준위를 가진다. 하나의 원자 안에서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더라 하는 게 1문단에 적혀 있었어요.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범위, 에너지 밴드로 나타나는 거였고요. 2번, 양자점에서 쉘은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고 리간드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정보였고요. 돌아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쉘과 리간드의 성질은 4문단의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어요. 3번, 원소들을 섞어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양자점의 코어를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 양자점의 코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마지막 5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로 적혀 있어서 맞는 말. 4번, 갈륨 기반 양자점은 카드뮴 기반 양자점보다 합성하기 쉽고 독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주의하셔야 되죠. 갈륨 5문단의 대체품으로 연구되고 있는 원소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얘가 독성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카드뮴에 비해서 합성하기가 어렵더라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 5번, 핵 주위의 궤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쪽 궤도로,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 궤도로 이동한다.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1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맞는 말입니다. 2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기억은 양자점의 경우 표면층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였어요. 표면층의 중요성이 큰 이유를 우리는 읽으면서 이미 해석했습니다. 표면적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표면적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맥락의 답안을 찾아주셔야 해요. 그런 거로 정답인 4번 선지 바로 보시면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층이 코어의 성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4번이 맞는 말. 나머지 선지 보시면 1번, 코어를 덮는 물질이 없으면 코어가 빛을 방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어를 덮고 있는 물질은 코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코어가 빛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코어를 덮는 애들이 없다고 해서 코어가 빛을 방출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상이 될 뿐이죠. 2번,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는 다른 입자들과 달리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기 때문이다.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는 게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이기는 한데요. 다른 입자들은 산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틀린 말. 3번, 양자점에 사용되는 원소의 독성으로 인해 양자점의 성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소의 독성, 카드뮴 때문에 양자점의 성능이 감소하는 건 아니었어요. 원소의 독성은 주변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말입니다.
5번, 양자점은 다른 입자들과 달리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표면적이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다른 입자들과 양자점이 다르다라는 말도 없었고요.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해서 표면적이 커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광퇴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뿐이었어요. 색의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이었습니다.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과학자 갑은 동일한 금속 재료로 두 가지 크기의 양자점 A와 B를 만들었다.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A는 푸른색을, B는 붉은색을 띄었다. 보자마자 푸른색이라는 색깔에 우리가 색칠을 하면서 지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서 정리를 해뒀었어요. 이 문단에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 변동폭이 커진다 였고요. 그게 3문단에서 그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정보로 연결이 되는 거였었죠. 이런 경우 푸른색의 빛을 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지문에 의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그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건 A가 아니라 B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B는 지문에 적혀 있었던 내용에서 반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B는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은 작을 거고요. 그리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길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4번 문제.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윗글의 A는 양자점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보기. 태양은 파장이 250에서 2500에 이르는 다양한 빛을 지상으로 보내는데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는 이 중 500에서 1000의 빛만 활용할 수 있다. 파장이 1000이 넘는 빛은 이 전지를 통과하고 500 이하의 빛은 흡수되지만 열로 전환돼 날아가 버린다. 보면서 이 부분이 반가우셔야 해요. 열로 전환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하는 표현이 지문에도 적혀 있었으니까.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다인 거고요. 열로 전환되어 날아가 버린다. 3문단에서 얘기하는 발광 효율이 낮아진다 였고요. 이 전지에서 낮은 파장의 빛이 대부분 열로 전환되는 이유는 어떤 물질이 매우 높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물질이 넓은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다면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밴드 내에서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3문단에서 읽었던 내용이라고요. 역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물질이 넓은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책이 좁은 에너지 밴드를 갖는 다른 어떠한 것을 활용한다로 이어지는 거겠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 하지만 물질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면 넓은 에너지 밴드가 아니라면인 거죠. 서로 대조되는 표현인 거 우리 지문에서 읽었으니까.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열을 발생하며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양자점은 크기를 조절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 스펙트럼 중 대부분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점 기반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다. 넓은 에너지 밴드가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양자점이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문단에서 열심히 뽑아냈던 정보, 양자점은 매우 좁은 범위의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자점을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를 새롭게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지문에 있었던 양자점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독립된 내용이에요. 한편, 양자점의 코어에 쉘을 씌우면 빛과 달리 전류는 쉘을 뚫고 나오기 힘드므로
양자점 기반 태양 전지에서는 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코어 자체를 더 안정한 소재로 만들거나 리간드를 더 붙여 표면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건 앞에 지문에선 없던 내용, 디스플레이와는 다르다인 거죠. 빛을 활용하는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전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쉘은 사용하지 않고요. 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소, 코어를 개선하거나 리간드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지문에 본문에 있었던 마지막 문장과 마찬가지로 결국 리간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는 공통점이 되는 거고요. 1번 선지 A와 B 모두 리간드를 사용하여 입자의 표면을 안정화할 수 있군. 맞는 말이고요. 리간드가 중요하다 하는 건 공통점이고요. 2번 A와 B 모두 양자점의 전자가 넓은 에너지 밴드가 아닌 매우 좁은 범위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군. 맞는 말이었어요. 중요합니다. 3번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될 경우 A는 LCD 디스플레이보다 B는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군.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하는 게 한계였어요. A와 B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기제들에 비해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이니까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 4번 선지 A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발광 물질보다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개선되는 거였고 B는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보다 더 짧거나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어요. 맞는 말. 그래서 보기에서도 이러한 양자점을 활용하면 태양 스펙트럼의 대부분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5번 선지 빛과 달리 전류는 쉘을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쉘을 사용하여 코어를 보호하는 A와 달리 B는 코어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거나 리간드를 통해 표면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군. 보기의 마지막에 있었던 표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는 거라서 맞는 말이네요. 5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정답인 3번 선지만 보면 동그라미 C는 현저하게 드러난다 였거든요.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건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서요. 조금이 남아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또렷하게 정도로 해석을 바꿔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